자, 이번 시간에는 심리검사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심리검사 개발. 심리검사는 어떻게 개발하는가? 심리검사 개발 그 단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제가 심리 측정 평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이 과교 과목에 들어오면서 심리 검사라는 심리 측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 직접 측정 불가능한 거 어떤 행동 진술문을 만들어서 그건 다 가설적인 거라고 해서 구성 개념. 그래서 심리검사 개발 과정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가설 개념 영역을 규정하는 거예요. 가설 개념 영역을 규정한다라는 거. 가설 개념 영역을 규정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구성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뒤에 가서 구성 타당도를 검증할 때 이것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가설 개념. 제가 이제 성격에서 성실성이 뭐냐라는 거. 어떻게 성실성을 아니면 지능 검사에 지능 어떤 걸 지능의 요인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는 다 언어 유창성이든 추리력이든 이거는 가설적인 영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설 개념을 어떻게 문헌 연구를 통해서 내가 지능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지능 검사 다 7개의 그 영역을 본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저는 만들 때 나는 그냥 언어 영역하고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이렇게 해서 고인숙 지능 검사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제작할 때는 내가 지능 검사를 만들겠다, 아니면 성격 검사를 만들겠다, 어떤 영역을 포함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주작적으로 정의해서 요런 영역을 보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능에 관해서 내 지능 검사를 하는데 성실성을 넣는다든가 이러면 타당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등을 검증을 뒤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설 개념 영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가설 개념 영역을 규정했으면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영역, 언어 유창성인지 추리력인지 이걸 측정할 문항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문항 표집이에요. 문항 만들기예요. 나는 그냥 지능에 관해서 7개의 PMA 이걸 규정해서 서스턴에 입각한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면 각각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에서 언어 유창성을 측정할 문항을 개발했을 것이고, 추리력, 수리력, 공간 지각, 지각속도, 기억력, 언어 이해력 이런 것들이 각각 문항을 간접 측정할 수 있는 행동 진술문을 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항 표집을 한다는 문항을 만들었는데 얼마만큼 각각의 영역을 동일하게 개수가 같지 않아도 괜찮죠. 만들 수 있을 만큼 넉넉히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만든 것은 완전히 픽스됐다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리검사 만드는 것이 제작하는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대단위로 검증을 해갖고 어떻게 표준화해서 세상에 내놔야 되니까 내가 제작한 문항이 제대로 됐는지를 어떻게 풀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사전검사, 맛보기를 하는 거죠. 사전검사는 지금 제작된 문항을 갖고 한 약 100명 정도, 100명 내외, 100명 정도, 사람들한테 맛을 한번 보이는 거죠. 거기서 맛을 보인다는 건 우리가 뒤에서 문항 양호도 검증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문항 곤란도라든가 문항 변별도, 그다음에 오답의 매력도 이런 것 등을 보게 되는데, 이 검사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피검사인데 객관적으로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이 제대로 됐는지, 문항의 설명이나 지시가 잘못돼서 피검사들이 A가 생각하는 지시문하고 B가 생각하는 지시문이 달리 인식되면 안 되겠죠. A가 보든 B가 보든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 지능 검사를 제작하는데 너무 어렵기만 한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맛보기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탈자가 있는지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전 검사라는 것은 문항을 이제 표집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여기서 상세하게 놨어요. 탐색적 조사도 하고 하는데 표집하는데 사전 검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받은 피드백이 있죠. 그걸 토대로 해서 측정 단계를 검사 도구를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측정의 세련화.
그러니까 뒤에서 배울 개념이 뭐 예를 들어 그 너무 짠고 너무 싱거운 것만 있고 너무 짠 것만 있고 너무 싱거운 것만 있고 이렇게 양분화됐다든가 그럼 적절히 섞어야죠. 너무 빨간 것만 있으면 또 뭐 상추를 깔아서 또 상추를 예쁘게 좀 초록색도 보이게 하듯이 이 사전 검사를 통해서 문항을 제대로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서 뭐 그 문항 난이도, 문항 양호도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항의 설명이나 지시 같은 거 잘못되니 검증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걸 갖다가 표준화 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 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본 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표본 집단을 통해서 실시하겠죠. 내가 모 집단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이 검사가 예를 들어 지능 검사라고 해서 뭐 성인용 검사일 수도 있고 우린 청소년이니까 중등 이게 청소년용, 중학생용 검사다 그러면 모집단이 중학생이 되겠죠. 근데 이 본 검사를 할 때 아직 그 세상이 표준화 되기 전에 검사를 제작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을 표본을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 검사 실시 자료를 수집했으면 심리 검사에서 중요한 건 뭐 표준화된 검사는 우리가 신뢰도 개념, 타당도 개념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얼마만큼 안정되게 일관되게 측정했는지 제대로 충실하게 측정했는지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심리검사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규준 참조 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조할 규준을 개발하는 거죠. 이럴 때 이것도 또 다른 표본을 통해서 이렇게 규준을 제작하는 것까지 표본 집단을 이렇게 섬정을 해서 표집을 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검사 개발 과정인데 심리검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만드냐 그거에 따라서 문헌연구를 통해서 성격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성격도 일반적인 성격 있고 정신병리적 성격이 있어요. 그 안에 측정될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그 측정할 영역을 정했다면은 그걸 측정할 문항을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항을 만든 다음에 사전 검사하고 이거 예쁘게 측정 도구를 검사 도구를 세련화 시킨 다음에 본 검사 실시한 후에 신뢰도 타당도 검증하고 규준을 개발해서 세상에 내놓게 되는 것이 심리 검사의 개발 과정입니다. 심리 검사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심리 평가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심리 평가란 뭐냐? 심리 검사는 어떤 우리 심리 측정 도구, 검사 도구라고 했죠. 그런데 심리 평가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는 검사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는 정말 이렇게 검사 개발하는 과정처럼 어떤 검사 도구를 만드는 것이라면 평가라는 것 자체는 정말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면담을 한다거나 대화를 나눈다든가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검사를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행동 관찰하거나 그래서 검사는 단지 그런 방법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심리평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내담자에 관해서 피검자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뭐 여기 정신병리 및 아니면 인간 행동 발달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사정하는 것,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과정이겠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 정신병리 진단에 관한 지식,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이론이 통합된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것, 심리 평가라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 검사만 해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 다시 정리. 내담자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 정보를 근거로 해서 내담자의 최종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이 뭐다? 심리평가이다. 심리평가. 좀 포괄적인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
참고해서 심리평가인데 면담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심리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심리학적 지식도 있고 정신병리학적 임상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정리해 둔 거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상태 검사하는 거. 정신상태. 내담자 정신상태 검사. 정신상태 검사. 멘탈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상태 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교재 토대로 볼게요. 정신과 환자 면담 시에 정신상태 검사하는 거 일반적인 정신과 환자 면담 시에 관찰한 것과 거기서 받은 인상의 총체를 기술한 임상평가의 부분이라고 했어요. 관찰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담자를 관찰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담자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환자의 병력을 일단 얻어놓으면 대체로 변하는 것이 아닌데 반해서 병력은 변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하지만 정신 상태는 자꾸 어떻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 상태,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변할 수도 또 심하면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상태 검사라는 것은 면담 중에 환자의 외모라든가 말투라든가 행동, 생각 이런 것들 기술하는 것이 뭐다? 정신상태 검사예요. 그러니까 면담 중에 환자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상담을 하러 올 때도 상담이 처음 내담자가 오면은 일반적인 발달 경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담할 때 임하는 태도를 기술해요. 이 내담자가 어떠한 차림으로 와서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초기 면접에 상세히 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상태 검사 이걸 갖다 조금 더 세심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돼. 정신상태 검사에서 보는 것은 전반적인 외모도 보고 행동도 보고 언어, 말투 같은 것들을 다 본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 정신 상태니까 이 사람이 정서 상태, 기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지각,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담자의 상태, 그러니까 사고의 상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태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고를 하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의식하는 거, 인지 기능, 인지에 관해서도 보고요.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의식이나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진압력이라든가 주의 집중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판단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인지에 관한 거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어떤 병식이 있었는지 이런 것 등을 토대로 해서 정신 상태를 검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신 상태 검사라는 거, 용어 정신 상태 검사라는 것은 검사자가 정신과 환자 면담 시 관찰한 것과 받은 인상의 총체를 기술하는 임상평가의 한 부분이다 그랬어요. 총체적인 걸 다 본다. 한번 참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평가는 그러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심리검사는 예측하고요. 분류 및 진단하고 자기의 증진 이런 거에 도움을 주려고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심리평가는 조금 더 좀 다른 차원으로 가죠. 심리평가 기능은 단순히 심리검사보다는 좀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평가 자체가 조금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심리평가를 통해서. 왜 면담을 통해서라든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내담자 그 문제를 명료하고 세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인적 기능, 그러니까 잘하는 거, 강점은 무엇이고 장점도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치료 계획이나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관계를 유도하고 치료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평가는 심리 검사보다 좀 더 그 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심리검사, 심리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심리검사라든가 심리평가를 심리검사
혹은 평가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심리검사나 심리평가를 하기 전에, 진행 중에, 후에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하기 전, 검사 전, 검사 중, 검사 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용 안 어려우니까 교재 통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검사 전에는 모든 심리 검사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검사자에 대한 가정이 있었죠. 검사자가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리 검사자는 우선적으로 내담자, 피검자의 래퍼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수검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이거는 지능 검사 때문에, 아니면 정신 상태를 검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흥미 검사, 네가 뭐 좋아하니 이런 걸 알아보는데도 인간은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긴장한다는 거죠. 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내 성격 어떨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임하는 내담자가 불안, 긴장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사자하고 래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 전 면담을 통해서 불안 감소하고 너와 내가 지금 어떤 검사자와 피검자의 관계, 이 공식적 관계를 잘 정의해야 되고, 어떤 사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너가 해야 될 건 뭔지,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수검자가 좀 관심이 있어야죠. 하든 말든 너무 긴장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고양시키는 것이 검사 전에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됐고, 검사 전에 검사해보고 싶어요. 난 정말 어떤 성격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검사 계획 및 심리검사 선정할 때는 내담자와 같이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 검사의 상황, 목적에 따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심리검사자의 윤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지금 검사 목적에 잘 부합하는 심리검사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상담 과정 중이라면 상담의 목적에 부합하는 심리검사를 선정해야겠죠. 그럴 때 어떤 검사를 선정하느냐? 좋은 검사라고 해서, 좋은 검사 어떤 거? 표준화된 검사. 표준화된 검사 어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검사가 좋은 검사라 할 수가 있어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라도 이게 너무 비경제적이라는 거, 그러면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검사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사 환경은 피검자의 검사 결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 환경 조성인 거죠. 그러니까는 검사자, 수검자의 서로 협력적 관계를 수립한 다음에 수검자가 하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검사 과정상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정서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심리검사 윤리성에 관해 얘기할 때 피검사자에게 어떻게 이 검사의 목적과 한계, 기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된 분위기 실시하면서 이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할 때 어떠한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설명해 주는 거죠. 검사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검사는 그 목적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자는 검사자에 대한 가정이 있다고 했어요. 검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검사 실시 절차 해서 평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검사자가 어떻게 하냐, 숙련된 사람이냐,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피검자의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사자가 검사에 대해 숙련되어야 된다. 숙지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검사할 때, 그리고 심리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행동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를 실시, 채점, 해석할 때는 어떻게 표준화된 방식에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표준화된 방식의 실시 시점하지만 단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표준화된 검사에서 규준 참조, 수량화된 점수만을 갖고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자료와 함께 고려해서 결론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자, 해석 내용. 분명히 표준화된 지침에는 이런 정도면 어떠한 것, 예를 들어 IQ가 이러면 어떤 수준 정도라는 규준을 참조했기 때문에 수준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만 얘기해서 안 되고 적절한 해석을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과 함께 검사 결과를 전달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때 이 해석자는 그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가 이렇습니다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담자가 물어봤을 때 그 규준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신뢰도가 이런데 신뢰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검사를 해석할 때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 후에 어떻게 면담을 하겠죠? 그래서 그 심리 검사도 그렇지만 심리 평가할 때는 검사 결과 후에 훨씬 더 세부화된 면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검자의 과거력, 개인력을 파악하고, 수검자뿐만 아니라 수검자의 제반적인 주변의, 그러니까 심리 평가의 기능에는 내담자의 주변 인물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죠.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도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수검자의 가족, 직업이나 직업 상황, 아니면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인적 판단, 그리고 주거 환경이라도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정도 등에 대해서 그 검사 후에 이렇게 조금 그 면접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면접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검자의 발달 과정은 어떤지, 현재 상태, 그리고 성격, 대인관계 방식,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검사 면담할 때 이것은 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지만 심리평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심리검사라는 거 이야기할 때도, 심리검사를 해석할 때는 심리검사도 어떻게 하나의 검사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른 자료와 함께 고려해서 결론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평가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지요.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진단을 실시하는데 역시 이때는 전문적인 능력, 통합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검자 갖고 있는 심리적 요인이라든가 장점, 제한점 이런 것 등을 구분해서 진단하면 이제 검사 결과를 상담하겠죠. 그래서 수검자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를 제시하고, 검사 결과를 통해서 수검자가 이렇게 검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 검사 결과 피드백을 통해서 수검자의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앞서서 그랬어요. 심리 검사를 해석할 때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낮거나 위협적인 점수에선 방어가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담자, 심리 검사자는 객관적인 중립적인 사람이지만 이 방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검사를 한다는 건 내담자를 도와주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검사 결과를 상담할 때 이 검사 결과 피드백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수검자 자신이 자기 이해, 자기 인식, 자기 이해 증진해서 통찰할 기회를 줘서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랬어요. 심리 검사 윤리사항 얘기한 것, 심리 평가의 윤리적 고려사항도 제시를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평가에서 일단 어떻게, 내담자의 권익 우선이다. 내담자 권익 우선이고, 평가 도구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평가에는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평가 도구를 정당화시켜서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즉각적인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한 점을 인식시킨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내담자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검사 결과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악화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어떤 처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음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평가적인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상 발달 경로에서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검사하는 점에 조금 약간 정신병리적인 측면, 임상적인 측면이 좀 강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평가 도구는 사용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한테 맞지 않는 검사 도구를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잘못해서 낙인 효과를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잘못하는 거, 분류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를 갖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내담자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했어요. 당연히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심리 검사 개발과 심리 평가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하면 심리 검사는 뭐 그냥 아유 재미삼아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는데 심리 평가는 조금 더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전문적인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할까봐 조금 일반적이게 심리검사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좀 하는 것이 심리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평정오리하고 어떻게 잘못 판단하는 건 무엇이지 한번 살펴보고 심리검사 분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